있었어. 그때 무서워. 야, 뭐 얼마나 고급진데? 어? 저기 14시 어마어마하네. 자리가 없어. 씨. 어마어마하네.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도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도시 반대한다.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다섯.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골도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도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주머니에서 이렇게 5,000원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뜨거워가지고 볼 수가 없네 카메라를.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빨리 와야 되는데.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도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앞에서 CBDC 디지털 아이디 15분 도시 그레이트 리셋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7회차 집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집회를 해왔죠. 그때는 이제 이 플랜데믹, 스캠데믹이라고도 하고 사기죠. 사실 이 코로나 사기 팬데믹과 그리고 이 백신, 독약 백신이라고 합니다. 뭐 나노테크 백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때는 기생충 백신이라고 불렸는데 최근에는 또 곰팡이 백신. 종류 이름이 참 많죠. 이 백신의 이름이. 예. 근데 뭐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하기 위한 것이 이 백신이다. 그것을 우리가 초지일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 코펜조가 유일하게 이 백신의 위험성을 백신이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지금 모든 진실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의 진실을 이들이 일부러 퍼뜨립니다. 일부러 퍼뜨리는 이유, 그것을 이제 리미티드 행아웃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작은 진실을 퍼뜨려서 전체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그런 심리전 중에 하나입니다. CIA 심리전, 리미티드 행아웃. 자, 그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백신에 대해서 위험성이 나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심리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은 단순히 백신이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이 팬데믹이 기획되었다라는 것을 2020년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됐다라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팬데믹이 나오기 전부터 이들이 각종 특허를 받아놓은 것. 자, 그리고 팬데믹을 이용해서 하려는 이 통제, 록펠러 문서에 많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강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 2010년도에 이미 공개가 됐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팬데믹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팬데믹은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을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것. 자, 그것이 핵심이다. 그 팬데믹 자리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들어갈 수도 있죠. 전쟁, 에너지 위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후 위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기후 위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소비나 지출이나 어떤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팬데믹이랑 재택근무하라. 에너지 위기라고 하면서 더 이상 에너지 쓰지 말고 핸드폰은 낮에만 충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동이나 소비나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그 안에 팬데믹을 집어넣든 뭐 전쟁을 집어넣든 기후 위기를 집어넣든 테러를 집어넣든 같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도구로서 하려는 이들의 목적을 봐야겠죠. 목표를 봐야겠죠. 그 목표가 바로 통제다. 인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 그것은 앞으로 AI와 이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팬데믹이 필요했던 것이고, 앞으로 뭐 제2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후 봉쇄, 에너지 봉쇄, 아니면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그런 어떤 통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2주 전인가 이야기했는데 사이버 공격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는 사이버 공격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유튜브에도 뜨고 기사로도 뜹니다.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지식인데. 자, 팬데믹도 그렇죠. 빌 게이츠가 먼저 예언했죠. 뭐 10년 뒤에 터진다. 2008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 그리고 백신으로 인구 감축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같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덜 당하겠죠. 백신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겠죠. 피하겠죠. 그리고 사이버 공격. 자, 이것에 대한 위험성. 이건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사이버 공격. 정전 내지는 해킹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디 해커 집단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 해커 소행이다, 러시아 해커 소행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의 전통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든 자산을 이런 디지털 상의 계좌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상화폐든 주식 계좌든. 자, 내 재산이 실물이 없고 어떤 가상 계좌 내지는 어떤 주식 계좌, 뭐 코인 같은 걸 지갑에 넣어놓고 이랬다. 거래소에 넣어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자, 업비트가 해킹됐다. 빗썸이 해킹됐다. 자, 그리고 어디 증권 계좌가 코스닥이 코스피가 해킹됐다. 자,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이버 공격은 그렇게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들이 탈취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 같은 것, 뭐 그것이 팬데믹이 됐든 기후위기가 됐든 사이버 공격이 됐든, 자, 이 도구에 집착하면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 내지는 어떤 주권을 내려놓도록 정부에 헌납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이고, 실제는 그것으로부터 그 위험이나 그 공포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라는 빌미로 구축되는 이 통제 시스템. 자, 이것을 봐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막아주겠다면서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죠. 스마트 횡단보도는 사람들의 안면 인식도 할 수 있고 생체 정보도 인식이 됩니다.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번호판도 인식이 되죠. 자, 지금은 번호판만 인식해서 그 사람이 과속하는지 안 하는지, 30km를 넘는지 안 넘는지, 자,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여러분? 자, 통제는 이들이 하려는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통제는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다시 3단계, 2단계 이렇게 내리면서 수위를 조절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들의 통제 수준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이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30km 이상으로 가는 차들만 마치 단속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스마트 횡단보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번호판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능형 CCTV를 이용해서. 자, 차량 오부제를 강제로 시행하고 차량 오부제를 어긴 차들, 자, 자동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CBDC라는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거기에서 사람도 인식을 합니다. 자, 사람의 얼굴도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의 안면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안면 인식된 정보가 우리가 반대하는 이 디지털 신분증에 있는 안면 인식과 연동이 된다. 자, 거기서 무단횡단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선을 넘으면은 그 센서, 여기서 AI 같은 게 막 말하죠.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위험합니다. 차도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 이거 스마트 센서인데, 자, 그런 사람들 발이라도 한 발 횡단보도 쪽으로, 차도 쪽으로 나가면은 바로 그 사람의 안면 인식을 해서 그 사람 계좌에서 자동으로 범칙금 차감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고 날 위험도 없고 사람들이 교통 질서도 잘 지켜서 좋은 거 아니냐 할 것입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통제 2단계입니다.
자, 3단계, 4단계, 5단계 계속 올라가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팬데믹 같은 걸 또 일으키고 집 밖에 나가는 사람을 바로 인식해서 자, 그 사람에게 제재를 거하게 됩니다. 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식량 위기, 기후 위기,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신들은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바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설국열차 맨 뒷칸에 있는 사람들 취급을 해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드론이 와서 여러분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아마 벌어질 것입니다. 여지껏 계속 그래왔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가 가서도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이야기했던 일들이 다 벌어졌어도 사람들이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 와중에 깨어난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을 것이고 뭐 저항을 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권이 지켜진다. 앞으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AI가 도입되면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은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겠죠.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줘야지만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기본소득은 아마 이 CBDC로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정부가 선심을 쓰는 척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압수가 가능한 그런 화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자, 그러면은 그 돈은 재산처럼 축적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돈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민생 쿠폰이니 재난지원금이니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사라지죠. 자,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를 축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가 주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기본소득이 없이는. 왜냐면은 뭐 그것이 한 달 뒤에 소멸되든 두 달 뒤에 소멸되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부가 기본소득을 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업은 AI가 다 뺏었고 이미. 자, 정부 말을 들어야겠죠. 들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자,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식량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에 관련된 신체 주권이죠. 자, 이런 것들을 모조리 이들이 계속해서 인수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병원은 병원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의료 시스템은 어떤 병원들이 있습니다. 큰 병원도 있고 물론 작은 병원도 있고 동네 의원도 있고 뭐 한의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AI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질병,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암이 됐든 뭐 아니면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비만이 됐든 이들이 질병으로 규정한 그 무엇이 됐든 AI가 맞춤형 백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 임상시험이 통과하면은 자, 그것을 사람들에게 투여를 할 텐데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AI 건강진단 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여러분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는데 거기 제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 보니까는 건강진단하는 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보건복지부고 뭐 건강보험이고 병원들이고 다 사라질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의 진료 그리고 병에 대한 진단은 이 AI가 진단해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자, 제가 말한 대로 됐죠? 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웨어러블 기기, 지금의 스마트워치라고 차고 다니는 거 있죠? 핸드폰 대용으로. 자, 생체 정보 지금도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내 심박수라든지 자, 운동할 때
자, 지금 뭐 당신의 혈압이라든지 자, 심박수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건강 앱이 있는데, 자, 그것이 여러분들 운동할 때 쓰라고 만든 건 줄 아십니까? 아니죠. 그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디지털 아이디는 그 아이폰에 있는 건강 그것처럼, 웨어러블 기기에 있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온이 몇 도 이상 올라갔다, 뭐 35도 이상 올라갔다, 자, 그 사람 바로 체포합니다. 체포하겠죠? 보건복지부나 질병청 직원이 체포할 수 있겠죠? 자, 강제로 격리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은 PCR 검사를 받고 뭐 체온 측정하고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인간이 이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자, AI와 이 웨어러블 기기가 도입되면은 인간이 사라집니다. 중재해줄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콧구멍을 막 사람이 쑤셨죠? 자, 자, 앞으로는 사람이 콧구멍 쑤시는 이런 일 없습니다. AI가 바로 생체 정보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성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집 안에 문을 잠그고 있어도 바로 데이터로 수집이 돼서 질병청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질병청 직원이 문 두들기고 그 사람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 이게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미래,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닐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거의 다 맞았습니다. 왜냐? 아니까. 여러분도 알면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헬스케어, 세계경제포럼이 말하는 그 헬스케어라는 것, 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원인증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건강, 자, 그것이 상태가 어떤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리고 24시간 계속해서 감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지금 119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이 사람이 30분 뒤에 쓰러질 거를 미리 알 수 있다라고 이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심박동이 좀 느려지고 했을 때 그때 119 차가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아, 내가 심정지로 죽을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아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들이 강제하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예방법이라고 하는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원 인증과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와, 자, 여러분들의 각종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보험도 들어갑니다. 물론 디지털 아이디에. 여러분들이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거기에 안면인식으로 신원인증을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안면인식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면인식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인증, 네이버도 얼굴인증 하라 그러고, 토스에서도 얼굴로 결제하라 그러고, 자, 갑자기 안면인식 막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의심을 해야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갑자기 왜 안면 이러지? 중국에서 하니까 하는 건가? 자, 안면인식 기술이 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안면인식은 오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을 탈취하기가 쉽습니다. SNS에 있는 연예인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할 수 있겠죠. 자, 보안적으로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거를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근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안면인식을 하면서 신원인증을 하고 그 신분증을 만든다? 자, 딥페이크가 난리를 치고, 자, 지금 AI로 만든 영상을 구분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안면인식으로 자신의 신원인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근데 안면인식은 노출되어 있죠. 사람들을 통제하기 용이합니다. CCTV가 바로바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안면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 이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죠. 사람들을 통제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안면인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안면인식은
보안이나 어떤 안전, 자 이런 걸로는 거의 빵점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AI가 해킹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용해서 어떤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겠죠. 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면인식 하나 막으면 끝나냐? 아니죠. 안면인식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딥페이크를 이용한 도용. 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인식은 얼마 못 갈 겁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 안면인식 기술로 사람들을 막 통제하다가 자 이 안면인식으로 하는 신원인증 시스템은 사라질 것입니다. 안면인식은 남습니다. 하지만 안면인식은 뭘로 남냐? 안면인식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도구로만 남을 것입니다. 신원인증은 다른 걸로 할 겁니다. 지문이나 홍채인식으로 아니면 생체칩으로 할 것입니다. 자 안면인식은 당연히 이거는 좋지가 않죠.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CBDC와 디지털 ID 그리고 15분 도시 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자 이거 유엔에서 주창하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또 같이 협업을 하는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죠. 어젠다 2030 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어젠다 21이라는 것도 모르죠. 어젠다 21은 1993년도에 나왔는데 자 1991년인가 그렇습니다. 193개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의제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해서 2100년까지 하는 의제입니다. 어젠다 21 끝난 거 아니죠. 그러니까 2100년까지 하는 의제입니다. 어젠다 21은 어젠다 2030은 2020년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유엔의 의제입니다. 자, 두 개가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사람들의 모든 부를 뺏고 그렇죠? 식량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사람들의 물에 대한 통제권, 자원에 대한 통제권,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 자 모두 뺏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젠다 2030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해진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PC주의와 맞물려서 이들이 포장해서 내보내는데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 그런 디지털 노예제 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선전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의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유엔 가입국들,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은 모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어젠다 20일은 우파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의제 자체에. 그리고 어젠다 2030은 약간 좌파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좌우가 사실은 같은 편이고 약간 어젠다 21과 어젠다 2030을 같이 추진하는데 자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념을 우리가 탈피하고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만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당장 AI가 우리 일자리를 뺐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지금 뭐 여러분들 주변에 건설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자 일단은 이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반대를 하셔야만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은 AI를 이용한 통제 사회를 구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전 국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죠. 자, 데이터 센터를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것. 자, 이것이 이들의 통제 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것 자 이것을 반대해야겠죠. 그것이 CBDC가 됐든 자 CBDC만 보지 마시고 CBDC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카카오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네이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애플페이 삼성페이 뭐 토스트페이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 화폐 자 이런 디지털 화폐나 페이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가 됐든 주민등록증이든 건강보험증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자 모바일 버전으로 이들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디지털 아이디가 돼서 모든 것과 연동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미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디지털 신분증부터 거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15분 도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5분 도시, 서울에서는 뭐 10분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뭐 N분 도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가 뭐든지 간에 이 15분 도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대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모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이들이 하려는 리셋,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을 반대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디지털 기술, 이것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한다라든지 사람들의 번영이나 풍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 엘리트 계층이 다수의 민중을 완전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반대해야만 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단체 회원분들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무지한 사람들, 야 너는 핸드폰 안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의 비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반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을 반대한다,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구축되는 디지털 시스템, 스마트 기술, 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데 쓰이는 그런 기술로서 AI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회에 와주신 회원분들 발언 들으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 회원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Digital ID? You? Do you know? Yes.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Yes. Yes. 자, 미국 사람인데 디지털 아이디에 반대하고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모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이제 여름이 됐죠? 너무 좋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금 자유라는 거를, 프리덤,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유를 야금야금 지금 좀먹고 있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정치인? 맞습니다. 네, 정치인 맞죠? 네. 기업가? 맞습니다. 네.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금융인들, 은행인들, 은행에서 일하는, 그리고 언론인들, 언론 재벌, 금융 재벌, 그쵸? 그런 놈들 다 나쁜 놈들,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에 빼앗기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물론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요, 조금씩 뺏기면 우리가 느끼질 못합니다. 개구리가요, 개구리 얘기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개구리를요,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물에다 끓입니다.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서 끓입니다. 그러면은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아유 따뜻하다 이러면서 뜨거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펄펄 끓는데도 왜 우리가 적응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뜨거운 거를 나중에 죽을 때서야, 아마 죽기 직전에야 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은 저는 자유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면 그냥 모든 걸 다 빼앗긴 겁니다.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빼앗긴 겁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목숨? 네, 물론 당연히 목숨도 빼앗깁니다. 네, 내 돈 중요하죠,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머니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돈 없이 못 삽니다. 근데요, 돈에 대한 자유, 내 목숨에 대한 자유, 내 사생활에 대한 자유, 모든 자유를 지금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을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 옛날 분들, 어르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그림자 정부라고 하면은 겁니다. 네, 그림자 정부. 그래서 이놈들이 매해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그 그림자 정부 조직 세력들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최근에도요 회의를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아시죠, 여러분? 세계경제포럼에 모여서 경제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놈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인류를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감시, 구속 그렇게 해서 노예화할까, 이거를 항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원래는 5월, 6월에 하던 빌더버그 회의라는 것을 4월에 초에 했습니다. 4월 초에 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빌더버그 회의는 1954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작은 도시, 소도시인 빌더버그라는 곳에서 호텔을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 딥스테이트 놈들이 모여서 밀실 회의를 했습니다. 밀실 회의. 카메라 좀 따라오네. 여기에는 뭐 금융인, 그리고 재벌가, 기업가,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등등등,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아이젠하워를 필두로 한 미국 모든 역대 대통령들과 힐러리 클린턴, 조지 소로스,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유럽의 그 왕실 그 귀족들, 그리고 또 그 헨리 키신저,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네덜란드 빌더버그에서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4월 달에는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느냐, 앞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감시하고 통제하고 구속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놈들을 다스릴까, 노예로 만들까,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국가의 주권을 일단 빼앗습니다. 빼앗고, 그리고 금융 위기를 불러옵니다. 금융 위기를 일부러 일으키고 전 인류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밀실 회의, 그것이 바로 빌더버그 회의입니다. 세계경제 포럼이나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거를 집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회의라고도 하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 뭘 지시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모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빌더버그 회의라는 것을 그래서 스페인의 저널리스트 그 다니엘 에스툴린이라는 남자가 16년 정도를 취재를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책을 펴냈습니다. 그 저널리스트가 책을 펴내서 빌더버그 회의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여러분 뭐 300인 위원회, 로마 클럽, 그리고 뭐 삼각위원회, 빌더버그 회의 등등등, 이놈들은요 많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고 이렇게 노예로 만들 수 있을까만 맨날 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2023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하는 이후로 2023년 빌더버그 회의에서 가장 큰 주제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했던 그 빌더버그 회의에서도 당연히 인공지능은 10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뭐 10가지나 되는 주제인데 뭐 각 나라에 대한 러시아, 중동, 이란, 뭐 미국 내에 대한 정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 그리고 뭐 금융에 대한 것들,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들 등등이 주제인데, 뭐 사실 우리는 거의 세계 경제 포럼을 요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놈들이요 겹치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도 가고 빌더버그 회의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마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과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진실이라는 걸 한 명만 알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만 알아서 뭐합니까, 진실을? 그쵸? 여러분이 다 알고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야 그 진실이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위에, 대통령 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가지고 줄을 움직이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력의 이름을 글로벌리스트 또는 딥스테이트, 딥스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역시 사기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이번에 뭐 이물질, 머리카락, 곰팡이 들어있다고 난리치는데 처벌 하나 누구 받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쇼입니다, 쇼. 이 쇼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백신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왔다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접종을 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지금 점점 사람들이 아프고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눈속임에서 그냥 위장해서 덮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놈들이 이렇게 뭐 이물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처벌 받았습니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 정은경 그대로 잘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청문회 하는 척 쇼나 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백신이라는 거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전부 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거나 아프게 만들거나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살인 무기입니다. 애초에 코로나 백신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백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만 나쁠까요?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맞았던, 코로나 이전에 맞았던 모든 백신들이 전부 다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아프거나 병들게 만들어서 천천히 죽이거나 아니면 빨리 죽이기 위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백신이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백신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효과는 하나도 없는 살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백신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맞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가 몸이 비실비실 허약한 게 아마도 백신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조금 잔병치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라는 거를 맞고 소아마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뭐 이광재 교수님이 소아마비 백신 덕분에 없어진 거다 이렇게 서양의 딥스테이트의 의학을 믿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소아마비는 소아마비 백신 덕분에 없어진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 소아마비 증상이 없어지게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백신 덕분에 소아마비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 뒤에 있는 화폐박물관 뒤에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의 총재가 바뀝니다. 원래는 이창용 총재인데 이 사람 좀 좀비처럼 생겼죠? 근데 이 사람 이제 그만둡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4월 20일날 퇴임을 하고 이번에는 더 나쁜 놈이 옵니다.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누굴까요? 딥스테이트의 직속 하인이 옵니다. 하인.
이창용보다 더 아마 레벨이 높은, 아마 딥스테이트에서 지위가 더 높은 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20살까지 한국에 살고 대학교도 아마 외국에서 나오면서부터 완전 외국살이만 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금융 뭐 이런 기관에서 일을 했던 놈입니다. 여러분 지금 20년 한국에서 살고 외국에서 40년을 산 놈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봐야 할까요? 새로 오는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신현송인데, 이 사람은요 가족들이 전부 다 그 국적을 보잖아요. 외국인입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뭐 이중 국적이었다가 가족이 전부 다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인 건지 뭐 스위스 사람인 건지 알 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신현송만 아마 이중 국적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딥스테이트에서 이창용이 하는 게 비실비실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지금 신현송이라는 딥스테이트의 더 높은 놈, 더 나쁜 놈을 데려다 놨습니다. 신현송은 아마도 딥스테이트로 어렸을 때부터 키워진 그런 놈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노님 말씀. 제가 봐도 지금 한 4, 50년을 외국 생활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딥스테이트에서 조금 더 높은 놈이 와서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국민은행이나 은행에 가면 여러분에게 핸드폰 안에다가 전자지갑이라는 앱을 까세요, 어플을 까세요, 이렇게 지금 꼬드기는 은행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실적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 전자지갑 앱을 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이 그거를 깔면서 앞으로 점점점 더 내 돈에 대한 주권을 잃게 됩니다.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내 돈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내 돈을 관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비난 한마디를 해도 내 계좌가 하룻밤 사이에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고 싶은 걸 못 사게 됩니다. 돈에 대한 자유를 모두 뺏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닌 게 됩니다. 나라 돈이니까 괜찮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 돈은 나라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건 괜찮습니까? 정부가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요 민생지원금 기본소득을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미 기본소득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에서, 무주 리조트로 유명한 무주에서 시작했습니다. 1년에 8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생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나라가 내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나라가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 빚이요, 대한민국 국채가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 빚이 얼만큼일까요? 제가 지금 듣기 좋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귀를 막으시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빚은요 지금 6,500조예요. 6,500조고요. 한 사람당 정부에 빚진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나라가? 그런데 무슨 민생지원금을 줍니까? 민생지원금 여러분 받으셨던 거 지역화폐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화폐가요 여러분이 내셨던 세금을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거는 세금을요 받으셔도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빼앗아 갈 거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아줌마가 지역화폐 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여러분이 냈던 세금 돌려준 거예요. 고마워하실 필요 없다고. 네, 그거는 조금 양심적이긴 하네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여러분에게서 띵 뜯어가겠다는 그런 예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이재명 대통령이요 사람들에게서 토지세와 탄소세, 탄소중립 아시죠? 탄소배출권, 탄소세를 걷어서 여러분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뜯어가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 근데 우리는 원금만도 못 찾는 겁니다. 본전도 못 찾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게 좋습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손해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지털 화폐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돈에 대한 자유를 나라에게 우리가 스스로 바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 돈은 내 돈이어야죠. 지금요, 모든 것의 디지털화,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토큰화. 앞으로 예금, 은행에 있는 예금 돈, 우리가 은행에 넣은 돈을 토큰이라는 형식으로 바꿀 겁니다. 전자지갑 앱을 깔면 예금 토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정부가 돈을 넣어줄 것입니다. 숫자로 넣어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정부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BDC,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정부가요 프로그래밍한 화폐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돈을 자유자재로 정부 마음대로 여러분의 돈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바닥에 침 한 번만 뱉어도 바로 그 즉시 벌금 차감돼서 여러분이 가진 그 전자지갑 앱 안에 있는 토큰에서 돈이 그 즉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돈이 부족하면, 예금 토큰이 부족하면 버스나 지하철도 못 타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내가 내 가족도 못 만나러 갑니다. 15분 도시라는 것에 갇혀서 15분 도시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디지털 감옥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팔란티어라는 미국의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란티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단지 팔란티어만이 아니라 그 부류들이,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자율주행하는 드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론에다가 기관총이나 아니면 총을 매달아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반국가 인사다, 반체제 인사다 이래서 즉시 사살이 가능합니다. 아십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사람 같은 키 180m? 180cm의 사람 키에 해당하는 로봇을 보내서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로봇 터미네이터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군인도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택시나 운전기사분들, 버스 운전기사분들 이제 전부 다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일자리 잃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율주행이 과연 안전할까요? 자율주행은 뒤에서 조종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그 세력에 의한 조종이 가능해서 사고로 위장하려면 얼마든지 사고로 위장 조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과연 진짜 안전한 걸까요? 여러분, 나라나 정부가 하는 정책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펼치는 정책에 비난만 해도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내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말도 못합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나라님 욕은 뭐 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왜 우리가 내가 내 입 가지고 말도 못합니까? 아니 뭐 성인군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누가 싫으면 뒤로는 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자유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예를 들어서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을 욕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세뇌하는 말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세상이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이나 그 조직 세력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 자유가 없어지는 거고 심지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 추억까지 전부 다 빼앗길 거라고 합니다. 먼 미래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나는 일하는 그냥 내 생체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고 내 기억도 없고 내 추억도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모든 내 몸에 대한 자유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자유라도 가지고 지금 사는 건데요. 정말 더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미 물에 대한 자유는 우리가 돈 내고 사 먹죠. 대부분 물에 대한 자유는 많이 좀 빼앗긴 편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빼앗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자유, 돈에 대한 자유, 공기에 대한 자유까지 빼앗아 가려고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조직 세력들이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물이나 공기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진실에 눈 뜨고 깨우치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너무 코로나 백신 맞고 잠을 자고 계십니다. 너무 잠을 자서 진실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귀를 닫고 그렇게 사시고 계신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어차피 진실을 얘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여러 번 듣다 보면 의심을 하게 되죠. 아, 저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저게 과연 진짜 진실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점점점 현실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이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제서야 이제 진실에 눈을 뜨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서 많은 자유를 빼앗겨서 우리가 이 집회조차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2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두 발이 있고 올 수 있는 거리에 사시면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네, 뭐 제가 믿고 제가 싫으셔도요 오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저랑은 거리두기 하면 되니까요 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백신 패스 때요 뭐 5명 모임까지 괜찮다, 5명까지 모여서 거리두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5명까지 모이면 그럼 코로나가 뭐 전염이 안 되고 3명까지 모이면은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되고 7명까지 모이면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 뇌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저 개뻥을 치고 있구나, 뻥을 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고 계신 저기 버스 기사님, 앞으로 자율주행 그 무인 버스로 바뀝니다. 저를 쳐다봐 주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율주행 버스로 바뀌면요, 글쎄요, 아주 극극 초반에는 뭐 버스 기사가 1명 정도 뭐 뒤에 탈지 앞에 탈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극 초반을 빼고는 그냥 완전 무인으로 바뀝니다. 그럼 버스 기사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점 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면 우리는 기본소득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뒤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CBDC를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있고 일단은 국고 보조금을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의 예금 토큰으로 넓혀가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데 CBDC와 프로젝트 한강은 다릅니다. CBDC라는 거는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거고요. 프로젝트 한강은 그 디지털 화폐의 지급 수단을 뜻합니다. 지급 수단. 프로젝트 한강 2차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2차에 돌입하면서 이제 은행에서 더 민생에게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전자지갑을 깔라 그러고 디지털 화폐 홍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바뀝니다. 총재가 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금을 지키고 계좌 이체 뭐 그런 그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 저도 디지털을 조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우리가 디지털에 찬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도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뭐 리얼 아이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뭐 모바일 주민등록증 뭐 만들어라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실물로 된 만질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실물 화폐, 실물 현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디지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디지털을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려는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디지털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세력이 나쁜 놈들인데 디지털을 과연 좋게 활용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나쁘게 할까요? 우리에게 나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지털 아이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계속 열심히 써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백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신은 다 독약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또 이명이나 뭐 여러 가지 증상들, 두통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전부 다 부작용을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코로나 주사의 부작용을 이번에도 15가지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3명의 아이를 둔 아빠가 코로나 백신 맞고 3차까지 맞고 죽었는데 그거 심근경색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코로나 백신이 좋을까요? 그런데 백신이 좋습니까? 여러분 백신은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죽이려고 만든 게 백신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백신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좋아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양제도 좋아하지 마시고, 약 드시지 마십시오. 약 드시지 마시고 생강, 레몬, 보리차 뭐 이런 거 좋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좋아했던 것들, 숭늉, 누룽지, 식혜, 수정과 이런 거 드십시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음료수, 아이스크림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통 방식의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 제발 백신 부작용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해독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디지털화, 모든 것의 토큰화, 이거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디지털 아이디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시고, 디지털 뭐 신분증 만들어라 이러면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백신 절대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목숨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옳은 말을 하는데,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도 귀를 막으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백신 부작용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코펜조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자유후원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돈 없습니다. 뭐 어느 단체처럼 저희는 돈을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 후원입니다. 자유롭게 후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리고 온라인 활동으로 좋은 진실들과 좋은 정보들, 진실을 담은 좋은 정보들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잘 읽고 여기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할 말이 많이 생겨서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그리고 후원을 좀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좀 더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토론 들어주시고 집회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에, 그리고 한국은행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주도로 CBDC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고 각 은행을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잊었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이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했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으니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였죠?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어디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바뀌든 아니든 다 입막에 쓰고 다녀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백신을 맞아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백신을 맞고 여러분들 건강이 지켜졌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반나절로 입마개를 쓰면서 썼지만 건강이 지켜졌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팬데믹이라는 그것을 명분으로 여러분들에게 통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인간들 자체가 통제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것이고, 쓸데없이 백신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건강들을 오히려 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서 2023, 4년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밖에 나갈 때 지갑이나 핸드폰 들고 나가듯이 항상 자기 손목이나 주머니 안에는 입마개가 있어야 됩니다. 입마개를 안 쓰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벌금을 내라, 이런 일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아, 저 사람 입마개 썼네 안 썼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코로나를 걸리네 안 걸리네, 아니 백신 3방씩 맞았으면 됐지 무슨 남이 입마개를 썼네 안 썼느니,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을 명분으로 그들이 원했던 건 여러분들의 완벽한 복종과 길들이기였습니다. 입마개를 쓰느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느냐, 9시 전에 집에 다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냐 마냐, 이렇게 여러분들을 길들이게 하는 것이고, 복종에 우리가 그들의 명령에 복종을 하느냐 마느냐를 그들은 테스트를 한 것이고, 그 당시 지금도 똑같지만 아직 안전성도 입증 안 된 백신에, 아직 안전성도 입증이 안 된 백신인데 여러분 보고 맞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한 겁니다. 그 콧구멍 쑤셔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그 공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2020년부터 2003, 4년까지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속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속았고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나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과거를 겪었으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의심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한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짓에 동참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팬데믹 때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또 무엇을 준비했느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고, 신문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방송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때 볼 때 몇 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AI, 디지털 ID,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AI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AI가 모든 것을 통제, 여러분들 삶을 전부 파고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로 이루어지니까 야 좋습니까? 디지털로 이루어지니까 다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뭐냐, 디지털 팬데믹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번 더 길들이기 위해서 디지털 팬데믹을 또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핸드폰을 개통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앞면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안면인식 정보를 취득한 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어디다 써먹겠냐? 당연히 안면인식 CCTV를 곳곳에다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안면인식 생체 정보를 안면인식 CCTV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디지털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앞으로 뭐합니까? 신분증도 전부 다 디지털 형태로 바꿔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20가지 형태의 디지털 신분증 형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골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든 디지털 아이디가 여러분들의 편함을 보장해 줍니까?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디지털 정보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신원 정보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의 아이디 정보가 디지털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야. CCTV를 이용해서 AI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모두 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와서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카메라를 통제하는 AI가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질서 잘 지키나, 여러분들이 거리에다가 침을 뱉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담배 피고 담배꽁초를 거리에다가 버리지 않는가, 또한 여러분들이 입마개, 나중에 또 팬데믹이라고 하면서 입마개를 쓰면 그때는 공무원이 나오고 경찰이 나왔지만 지금은 CCTV로 여러분들의 입마개를 잘 쓰나 쓰지 않나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런 게 뭡니까? 확인입니까? 통제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면인식 정보를 가지고 지능형 CC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까? 통제를 위해서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는 디지털 아이디로 통합이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폐는 돈은 디지털 화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새로운 총재가 오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그래서 전부 현금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디지털로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디지털 팬데믹이라는 겁니다. 그걸 디지털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디지털 형식, 즉 AI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될 겁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AI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대신해주고 여러분들이 일을 대신해준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빠른 판단을 하는 AI가 여러분들의 안면인식 정보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체 정보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해서 확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디지털 세상은 마냥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쓸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이 될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이 정부나 이런 조직들이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나와서 다시 돌아다녔다 집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여러분들 디지털 통제 사회에서 하나의 디지털 노드가 돼서 감시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새로 오게 될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토큰으로 바꾼다고. 아니 토큰이니까 여러분들 버스 탈 때 집어넣는 토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이 토큰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금, 은, 주식, 증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토큰으로 바뀝니다. 하나의 디지털 데이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어떨까요? 인간이라는 여러분 자신도 토큰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토큰화가 돼서 하나의 디지털 하나의 데이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도 단순히 돈만, 단순히 자원만, 단순히 주권, 단순히 주식 이런 것만 토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도 토큰이 돼서 디지털화가 돼서 AI가 일거수일투 감시하면서 통제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조일의 7편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안 읽어봤다고요? 안 읽어봤다거나 못 읽어본 사람들 읽어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디지털화가 돼서 모든 것을 디지털화한 이후에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마개를 썼습니까? 자유롭게 5명 이상씩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영업장을 폐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유지를 가지고 기꺼이 기쁘게 아직 안중도 검증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백신을 맞았습니까? 다 강요에 못 이겨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옆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강요에 의해서 모든 걸 행동했던 걸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성별,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혈액형,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여러분들의 DNA, 여러분들의 생체정보 모든 것이 데이터화가 돼서 디지털 아이디라는 하나에 담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고 피같이 생각을 하는 여러분의 돈들도 다 디지털화가 될 겁니다. CBDC, 스테이블 코인 모든 것이 토큰화가 될 겁니다. 그럼 쓰기가 편하고 내가 지갑 안 들고 다니니까 편하고요. 편한 만큼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도 쉬운 겁니다. 편한 만큼 누군가 감시기를 받기가 편한 겁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는 이 정보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는 그 꼬리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디지털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디지털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들의 하나의 명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정보들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봐서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한다 싫다 하고. 정부가 뭡니까? 정부는 여러분들 밑에 있어야 될 조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부가 시킨다고 다 할 겁니까? 앞으로 인증할 때 한번 주름 인증을 하라면 똥구멍 갖다 댈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권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유가 뭐라는 것, 인권이 뭐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세상이 뭐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어디 놀러 가고 4월 때는 되니까 어디 꽃이 펴가지고 놀러 가는 거 좋습니다.
자유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멀쩡한 걸까요?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시작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을 과연 몇 번이나 봅니까? 그러면서 세상과 함께 여러분들은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죠.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제가 왜 하늘을 보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지나가면서 연기를 뿜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나오는 증기 구름이구나, 수증기 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수증기가 몇 시간씩 하늘에 남아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있는 연기들이 하늘에 퍼지면서 하늘의 구름을 태양을 맞고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땅 지표면이 뿌옇게 변하고 우리가 그 공기를,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신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수증기가 하늘에서 비행기가 지나간 이후에 수증기가 몇 시간씩 남는다고 그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십시오. 근데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일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살고 내년을 살고 여러분들 자녀가 살아갈 세상인데 앞으로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이 올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툴들의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커런시, 안면인식 정보들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또한 진실을 안다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아니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불가역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각종 불합리한 것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으라고 할 때 과감하게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돈을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서 스마트폰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결제를 하라고 얘기할 때 싫다. 나는 기존의 신용카드와 그리고 현금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한 핸드폰을 개통하라고 할 때 자신의 얼굴을 인증하라고 하면 나는 내 얼굴을 생체 정보를 당신들한테 제공해주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다가올 이 디지털 팬데믹,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서 싸우고 화염병을 던지고 정부 청사로 쳐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서서히 젖어들어오고 있는 이 디지털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그 기술들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디지털 아이디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디지털 머니가 없이도 잘 살아왔고 생체 인증 정보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AI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왜 AI를 완벽하게 도입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을 AI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짓을 하면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빼앗아 볼 겁니다. 또한 AI를 돌리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가 전국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먹습니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AI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세금이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을 없애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각종 물질을 내뿜어야 되는 그런 AI 세상을 AI가 지배하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쓴다는데 그냥 아예 알아서 쓰나 보다 가끔 정부에서 10만 원씩 주면 좋다고 받아 먹으면 그만입니까? 정말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AI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다 뺏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트렌드밀을 뛰면서 하루에 10km 이상 뛰면 디지털 머니 1,000원씩 채워준다는 그것만 받아먹으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푸시업 1,500개 해야 1,000원 채워준다고 하면 그걸 받아먹기 위해서 하루에 푸시업 500개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모든 걸 전환하라고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당장은 되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모든 것을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고 AI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 빅브라더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세상이 좋다고 하면 그냥 진실에 관심을 덮고 사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게 죽든 말든 로봇의 어떤 하나의 노예가 돼서 살든 말든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하면 관심을 끊고 사십시오. 그러나 인간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일 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여 주십시오. 문희원님께서 뭐 트레드밀 달리고 그 영화 드라마 블랙미러 장면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미 이 앱테크라는 거 캐시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만보기 같은 거 뭐 만보를 걸어야지 돈이 쌓이고 전자화폐로 쌓이고 포인트로 쌓이고 자 이거 이미 도입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죠. 이거 우리가 이미 한 5년 전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돈을 앞으로 직업이 사라지면 AI가 다 뺏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걷기 한다라든지 핸드폰 흔들기 자 이런 걸로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영화 블랙미러 핫샷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예측 프로그래밍이죠. 자 그럼 같이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화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생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안면인식 홍채인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도시 반대한다. 거주의 자유 말살하는
15분 도시 반대한다. 인류抹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민족 파괴, 나라 파괴.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한줌뿐인 악마 집단. 딥스테이트 척결하자. 정보 위에 군림하는 딥스테이트 척결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